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맥스 단축키 총정리라고 거창하게 했는데요. 3D 맥스엔 단축키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총 100%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축키를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축키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면 이 정도는 알아 놓으실 분은 알아 놓으시고 아닐 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거의 안 씁니다 라고 하시는 거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쓰는 단축키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능 설명을 다 드리니까 그 기능 설명을 보면서 저 기능은 내가 많이 쓰겠다 하면 그 단축키는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의 단축키를 보시면 컨트롤 O, 파일 열기, 이거는 뭐 거의 필요 없고, 파일 저장, 이것도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파일 저장은 알아놓으셔야죠. 저는 이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에서 파일 저장은 일반으로 알아놓지 마시고 파일 탭에 가시면 인크리먼트 온 세이브가 있죠. 인크리먼트 온 세이브를 누르면 보통은 파일을 세이브하면 덮어 씌우면서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인크리먼트 세이브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파일이 주전자였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누르면 주전자 01, 또 컨트롤 S를 누르면 주전자 0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가장 이건 단점이 없어요. 장점밖에 없거든요. 주전자 01, 주전자 02, 3분마다 저장했다면 3분 전, 6분 전, 9분 전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S는 외우고 저렇게 인크리멘탈로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N, 뉴 파일, 이건 뭐 외우실 필요 없고, 트랜스폼 기지모 컨트롤 시프트 X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X였고 최신 버전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요거 트랜스폼 기지모라고 하는데요. 이게 칼라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단색으로 빨간색으로 보이죠? 컨트롤 시프트 X 누르면 다시 칼라로 변경됩니다. 이 아이는 라인 같은 데서 이렇게 베이저 핸들러를 할 때나 혹은 X축, Y축, Z축을 움직여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핸들러가 이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X축을 누르고 움직이려고 하면 다시 마우스를 움직이면 XY가 활성화되고, 이게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럴 때 컨트롤 시프트 X를 눌러서 단축키를 해서 XY를 이렇게 예전 방식의 트랜스폼 기지모로 반드시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X는 반드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브젝트 관련인데 QWER, 저거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Q는 셀렉트 모드고, W는 무브, E는 로테이트, R은 스케일이거든요. 무조건 외우셔야지 툴바에 올라가서 저거를 이렇게 누르는 경우는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왜 Q가 필요하냐면 지금 W도 선택이 되고 Q도 선택이 돼요. 밖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밖에서 들어가는 거는. 근데 지금 안쪽에서 들어가면 셀렉트를 하려고 하니까 밀리죠. 밖에서 하는 건 안 밀리는데 중간에서 하는 건 밀리죠. 그리고 Q를 계속 누르면 선택하는 모드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렉탱글에서 페인트 모드, 뭐 라쏘 모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선택을 어디서 해도 밀리지 않게 하는 게 셀렉트 모드입니다. 여기서 해도 이렇게 안 밀리죠. 그래서 이거 셀렉트 모드 Q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 오브젝트에서 들어갈 때 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셀렉트 모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R 스케일 모드고요. 그래서 QWER은 무조건 외워 놓으시고, 스페이스 이거는 셀렉트 고정되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겠죠. 오브젝트 여러 개일 때 락이 걸려있지만 여러 가지가 중첩으로 선택 안 되고 그 아이만 움직이겠죠. 셀렉트 락이 걸린 거니까 반드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이건 뭐 오브젝트 찾기니까 당연한 거고, 시프트 클릭 오브젝트 복사, 이것도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무브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 모르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컨트롤 V 오브젝트 제자리 복사도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시프트로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기 때문에 무브를 해서 복사를 하면 복사가 되지만 제자리에 복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는 반드시 외워 놓으셔서 제자리 복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무브만 되는 게 아니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케일을 해도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무브
해도 복사가 되고, 스케일 해도 지금 커지게 복사가 되고, 로테이트를 해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하면 회전이 되면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하고 뭔가 WER을 하면 다 복사가 된다는 거. 그다음 F12는 오브젝트 절대좌표 상대좌표인데요. 밑에 보시면 지금 절대좌표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절대좌표입니다. X, Y, Z의 절대좌표 위치예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상대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F11을 누르셔서 여기서 하시면 왼쪽이 절대좌표, 오른쪽이 상대좌표거든요. 자, 9를 X에 100, Y에 100 위치에 놓고 싶으면 절대좌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좌표 위치에 100,100이 같죠. 근데 이 위치에서 내가 X축으로 100만큼 더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절대좌표에서는 100만큼 더 움직이려면 100을 더 넣어야 되니까 200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상대좌표에서는 현재 위치를 0으로 인식하니까 100만큼 움직이고 싶다면 100을 넣으면 그냥 100을 값이 움직이면서 0으로 다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Y축으로 100을 움직이고 싶어도 100만큼 넣고 움직이면 다시 0으로 변하죠. 그래서 보통은 상대좌표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컨트롤 클리어 오브젝트 복수 선택과 알트 오브젝트 선택 제외, 이것도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모든 오브젝트를 서브 오브젝트든 탑 레벨이든 컨트롤은 복수 선택을 하는 거고 알트는 선택 해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개를 복사를 해 놓고 이렇게 드래그 선택은 물론 하지만 건너뛰면 선택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빼는 거는 알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알트 키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선택하고 에이트 폴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브 오브젝트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선택을 하고 알트 키를 눌러서 선택을 뺐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는 무조건 선택 붙여서 계속 선택하는 것이 컨트롤이고 해제하는 게 알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컨트롤 I는 전체 오브젝트, 이건 뭐 당연히 외우는 거죠. 3D뿐만 아니고 2D도 다 컨트롤 I가 선택 반전이거든요. 선택하고 컨트롤 I 누르면 반전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서브 오브젝트뿐만 아니고 탑 레벨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이 선택 관련된 거는 서브 오브젝트, 탑 레벨 다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컨트롤 I 누르면 반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A도 전체 선택, 컨트롤 D 오브젝트 선택 해제, 이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죠.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고 컨트롤 D 하면 전체 선택 해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고, 가운데 오브젝트로 생성하는 거, 이것은 오브젝트가 저것도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원래는 박스를 그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원래는 좌상에서 우상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가운데서부터 박스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토러스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토러스를 그리면 가운데서부터 그려집니다. 특히나 박스를 보면, 그냥 박스를 그리면 보시면 좌에서 운데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하니까 박스가 가운데서부터 그려지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통은 아무것도 안 누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죠. 보통은 좌상에서 우하로.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하면 박스가 가운데서부터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꽤 유용하니까 반드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Z 실행 취소고 컨트롤 Y가 리두, 컨트롤 Z는 언두, 컨트롤 Z는 리두입니다. 에이터 폴리에서 자, 시프트 익스트루드를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면이 생성이 돼요. 최신 버전에서는 다 이렇게 됩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무브를 하게 되면 면이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언두고 컨트롤 Y를 누르면 리두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 선택한 면을 베벨하거나 챔퍼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건 단축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드 메뉴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1, 2, 3, 4, 5, 6 버텍스 모드는 1, 엣지는 2, 보더는 3이지 이걸 직접 클릭한 사람 없어요. 숫자 키에 있는 1, 2, 3, 4, 5, 6이 아니고 F1 밑에 있는 1, 2, 3, 4, 5, 6을 누르셔야 됩니다. 1을 다시 누르면 버텍스가 눌러지고 1을 다시 누르면 탑 레벨로 가요. 1, 2, 3, 4, 5, 6 반드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버텍스 선택. 그 다음에 폴리건을 익스트루드 하는 거, 익스트루드도 정말 많이 쓰긴 하는데
익스트루드하고 베벨을 굳이 단축키를 외워놓을 필요 없어요. 이건 커드 메뉴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베벨, 익스트루드 다 있죠. 여기서 하시면 되지 굳이 단축키를 외울 필요 없어요. 단축키를 외워야 되는 거는 저 버텍스 모드, 엣지 모드, 보더 모드 저거 1, 2, 3, 4, 5만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챔퍼도 마찬가지. 많이 쓰는데 챔퍼를 단축키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 마우스에 단축키 쿼드에 다 있고요. 그리고 커넥트는 단축키를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2로 이렇게 버텍스와 버텍스를 커넥트 해주는 건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보통 버텍스와 버텍스 연결하는 거는 커넥트, 컷, 그 다음 P 커넥트 세 개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P 커넥트를 많이 쓰는데 P 커넥트는 장점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버텍스에 스냅이 걸립니다. 컨트롤 그리고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하면 버텍스에 스냅이 걸려서 정확하게 합니다. 원래 P 커넥트가 나오기 예전에는 제가 컷을 많이 썼는데 컷은 유일하게 단점이 스냅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가끔 원래는 100% 걸려야 되는데 이게 98% 걸립니다. 가끔가다 막 컷을 50개를 하면 한 4개 5개는 이렇게 딱 스냅이 걸려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옆에 버텍스 2개가 생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P 커넥트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P 커넥트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정확하게 버텍스에 걸립니다. 그럼 미드 포인트에 걸리게 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면 딱 이렇게 미드에 걸리고 다시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 버텍스 미드 버텍스 이렇게 걸리는 거죠. P 커넥트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 뭐 커터 쓰고 방금 했던 버텍스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2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슬라이스하고 웰드 이런 거는 단축키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드에 다 있는데 뭐 굳이 단축키로 버텍스에서 버텍스로 이어서 갈 때 타겟 웰드로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웰드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뭐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웰드를 할 대하상제로 하지. 근데 이렇게 먼 거는 웰드보다는 컬랩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웰드 대하상자를 이렇게 내죠. 그래서 보통 코드 메뉴에서 하기 때문에 저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뚜껑도 마찬가지예요. 보더에서 뚜껑 생기는 거 저거를 단축키로 저는 외우고 있는데 오래 사용자라서 근데 굳이 단축키로 할 필요 없어요. 보더에 가셔서 선택하고 캡 오른쪽 마우스 캡하면 뚜껑이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단축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Alt C 컷은 단축키를 저도 단축키 저거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더 뚜껑 그 슬라이스도 마찬가지. 슬라이스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단축키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슬라이스가 있죠. 그래서 뭐 선택한 면이나 엣지나 보더나 뭐 폴리곤에서 면을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은 그냥 슬라이스 하면 돼요. 슬라이스를 쓰시려면 슬라이스 플랜으로 먼저 써야 되거든요. 뭐 엣지를 선택하고 하든지 폴리곤 선택하든지 슬라이스 플랜 누르면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생깁니다. 엘리먼트도 되고요. 버텍스 모드도 됩니다. 엣지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슬라이스 플랜 누르면 밑에 슬라이스 플랜이 생겼죠. 맨 밑에 노란색으로. 예. 그래서 얘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잘린 게 아니에요. 여기를 잘리겠다고 보는 거고 슬라이스를 눌러야지만 드디어 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 빨간색으로 잘린 것 같지만 이건 슬라이스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잘린 게 아니에요. 움직여 보면 없죠. 그래서 굳이 슬라이스는 단축키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슬라이스로 쓰면 돼요. 컷은 단축키를 저는 외우고 있는데 외우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어차피 코드 메뉴에 있기 때문에 컷도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메시 스무스가 에디트에서 오브젝트로 메시 스무스 먹는데요. 저는 오히려 얘를 삭제를 하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시 스무스는 스택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언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에디터 폴리에 있는 게 저게 내장된 건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M을 누르면 이렇게 메시 스무스가 되는데 이 버튼 이걸 누른 거거든요. M 스무스 저건데 저는 이게 언두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맥스 자체에 내장된 저 메시 스무스를 저는 오히려 삭제를 하고 씁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 있는 터보 스무스나 이렇게 메시 스무스에 컨트롤 M 하면 지금 생기죠. 그래서 여기 하키에 가셔서
저는 오히려 터보 스무스나 오픈 섭디를 쓰거든요. 오픈 섭디는 터보 스무스하고 똑같은 건데, 예, 오픈 섭디라고 전 들어가 있죠. 컨트롤 M 누르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지정한 거고요. 오픈 섭디를 해도 되고 터보 스무스를 해도 됩니다. 근데 컨트롤 M을 하면 지금 안 먹죠.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 끈 다음에 컨트롤 M을 누르니까 제가 준 오픈 섭디가 먹는 거죠. 이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은 맥스 역할이 뭐냐면 맥스의 단축키가 워낙 많은데 그 워낙 많다 보니까 키보드의 키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전체에서 먹는 단축키하고 각각의 명령어 차에서 먹는 단축키를 따로따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면 각각의 명령어 창에 있는 명령어가 먹는 거고요. 끄면 안 먹는 거예요. 자, 머터리 에디터 창을 열어서 P를 누르면 파라미터 오른쪽에 파라미터 창이 없어지죠. 그건 바로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이 켜져 있기 때문에 끈 다음에 P를 눌러봤자 안 없어집니다. 왜냐면 끄면 맥스 전체에 P라는 거는 퍼스펙티브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단축키가 먹는데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 여기서도 지금 P 누르니까 안 먹죠. 왜냐하면 머터리 에디터 창에서는 안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터리 에디터 창에서 먹이려면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을 먹으면 이제 머터리 에디터 창에서 P를 누르면 머터리 에디터 창에서 파라미터 창이 사라졌다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을 사용하면 맥스에서 단축키를 훨씬 많이 쓸 수 있겠죠. 똑같은 P라도 퍼스펙티브를 먹게 하느냐, 저걸 끄면 퍼스펙티브가 먹지만 저걸 키면 각각의 창마다 단축키가 다 따로따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트 폴리 창에서 따로 단축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에이트 폴리에 가가지고 저는 메시 스무스를 찾습니다. 메시 스무스 찾으면 컨트롤 M이 들어가 있죠. 저는 리무브를 해서 삭제를 합니다. 석세스풀 하고 던 누르고 세이브하면 맥스 내장된 메시 스무스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M 누르니까 보세요. 오픈 섭디가 들어갔죠. 저는 오픈 섭디로 컨트롤 M 단축키를 넣었기 때문에 오픈 섭디가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벅텍스 폴리곤 엣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선택할 때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의 변환이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기 지금 폴리곤이 있고 벅텍스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자, 폴리곤 4개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에 벅텍스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폴리곤 4개 선택하는 게 훨씬 낫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벅텍스를 누르면 폴리곤 부분에 벅텍스가 딱 선택이 되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폴리곤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택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벅텍스에 공유하는 게 보시면 훨씬 넓은 게 선택이 되죠. 왜냐하면 벅텍스 공유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는 벅텍스 4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하게 되면 자, 엣지로 선택이 변환이 되죠. 근데 4개를 공유하니까 다시 컨트롤 키를 벅텍스 폴리곤을 누르면 4개로 됩니다. 하지만 벅텍스 상태에서 폴리곤을 하게 되면 선택하는 게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 벅텍스 하나가 4개의 폴리곤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 둘 이거 그러니까 끝에가 다 이 벅텍스가 공유하는 엣지나 폴리곤이 주변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폴리곤에서 벅텍스로 바꾸면 이렇게 벅텍스로 딱 변환이 되지만 벅텍스 모드에서 폴리곤을 바꾸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벅텍스 모두 저 벅텍스의 폴리곤이 모두 공유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엣지 한 줄이 모두 선택되거든요.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 벅텍스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벅텍스를 하게 되면 엣지가 선택된 게 벅텍스로 모두 변환이 되었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도 맥스가 지금은 예전 버전에서는 한 줄로 선택이 안 됐는데 이제는 선택이 모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 관련은 당연히 마우스 중간 버튼은 휠이니까 당연히 아셔야 되고 시프트 드래그는 수평으로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시프트에서 휠을 누르면 수평으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수평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이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시프트를 끄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시프트를 키면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알트 클릭은 아크 로테이트죠.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알트 미들 마우스는 이렇게 아크 로테이트가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R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아크 로테이트. 그 다음에 휠 회전 줌, 이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휠 회전으로 줌을 하게 되면 디테일이 떨어져요. 이게 마우스마다 휠이 어느 정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휠로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데 Alt Z 모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Alt Z를 누르고 줌 모드로 하면 마우스를 빨리 확 올리면 크게 확대 축소가 되고, 천천히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천천히 되기 때문에 줌 모드는 반드시 Alt Z로 하십시오. 그 다음 I, 라인을 그리면서 뷰포트 위치 이동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라인을 그리다 보면 뷰포트에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코드 메뉴에서 라인 메뉴 선택, 그리고 뷰포트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이렇게 되면, 끝부분에 갔을 때 물론 휠로 이렇게 움직여서 중간을 해도 되지만 I를 누르면 그 전 부분이 중앙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릴 수 있죠. 끝으로 가면서 I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I를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언두가 돼요. 전에 그렸던 것이. 백스페이스는 F12 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냅에서 자 라인을 그리다가 앵글 스냅은 단축키가 S고 앵글 스냅은 단축키 A입니다. 반드시 이건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앵글 스냅은 로테이트를 할 때 이렇게 각도에 딱딱딱딱 스냅이 지금 5도씩 걸리죠. 앵글 스냅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각도를 만약에 10도로 하고 싶다면 10도를 누르면 10도씩 돌아가는 겁니다. 앵글 스냅의 약자 A가 단축키고 S는 스냅의 약자 S입니다. 시프트 우클릭 스냅 옵션, 이것도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안 외워 놓으시면 스냅을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고 스냅 옵션을 켜는 거는 끊깁니다. 근데 이걸 연결하면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렉탱글을 그리고 내가 라인을 그리고 싶을 때 이 라인을 그리다가 미드 포인트 넣고 싶으면 스냅 옵션에서 하면 라인이 되지가 않아요, 선택이. 그래서 라인을 끊고 다시 해서 다시 그려야 되죠. 네,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라인을 그리면서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스냅을 설정할 수 있어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미드 포인트를 껐다가 다시 켜고 이렇게 하면 미드 포인트 걸리죠. 그래서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에 스냅이 나오는 건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H 선택할 Alt A 얼라인은 뭐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여러 번 했었고, H 얼라인은 뭐 저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Alt A. 그 다음에 H 키로 하는 거는 예전엔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좀 효용 가치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자 티폿을 한 다음에 뭐 어태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H키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 이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는 이 왼쪽에 씬 익스플로러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씬 익스플로러에서 보통 대충 하거든요. 뭐 어태치를 하더라도 에이트폴리에서 어태치를 하더라도 씬 익스플로러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태치 누르고 씬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H 눌러가지고 창이 나오게 하는 거는 이제는 많이 안 쓰게 됩니다. 1.3배속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이 너무 빠를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더 강조를 해드리면, 이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이트폴리에서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 부분만 한 번만 더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버텍스를 여기까지 선택하려면 자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 클릭 누르고 더블 클릭,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하느니 뭐 이게 네모 부분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Q 모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뒤에는 알트로 이렇게 빼야 되지만, 근데 공유 기능을 선택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리곤을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까지 선택하고, 뭐 여기까지 선택하고, 죄송합니다. 줄이 틀려가지고 여기까지 선택하고 여기까지 선택했다던가, 혹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잠깐만요. 필 기능을 한다든가, 뭐 여기하고 여기까지 선택하고 필 기능을 선택을 해서, 예,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벅텍스를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벅텍스가 모두 선택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브 오브젝트 기능을 선택해서 하기도 편하거든요. 폴리곤 모드에서 얘는 클릭을 할 필요 없이 여기만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여긴 클릭이 아니에요. 쭉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선택하겠다면 여기 클릭, 뭐 여기까지 하겠다면 클릭, 여기까지 하겠다면 클릭, 뭐 여기까지 하겠다면 클릭, 여기까지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색칠을 해서 하겠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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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컨트롤 벅텍스를 누르면 이렇게 벅텍스 선택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 공유, 컨트롤 클릭하는 공유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자,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칸을 선택을 해서 4칸을 선택해서 이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엣지를 하게 되면 엣지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래서 폴리건하고 엣지는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변환되는 게. 근데 엣지에서 폴리건, 벅텍스에서 폴리건은 다르다는 거죠. 보세요. 자, 폴리건인데 이걸 엣지로 바꾸면 컨트롤 엣지를 누르면 엣지로 바뀌죠. 근데 이 엣지를 똑같이 다시 폴리건으로 바꾸면 똑같은 면이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폴리건일 때는 이 폴리건과 공유하는 엣지가 당연히 폴리건과 공유하는 엣지가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폴리건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바꿀 때는 이 엣지가 이 폴리건만 공유합니까? 아니죠. 여기랑도 공유하죠. 이 엣지는 여기랑도 공유하죠. 이 엣지는 얘하고 이 엣지는 얘하고 이 엣지는 얘하고니까 엣지인 상태에서 컨트롤 폴리건 누르면 이렇게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폴리건에서 벅텍스를 바꿀 때는 이 폴리건과 이 벅텍스가 공유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컨트롤 벅텍스 하게 되면 똑같이 되지만 이 벅텍스를 다시 폴리건으로 바꿀 때는 이 벅텍스가 공유하는 폴리건 얘도 이 벅텍스가 공유하고 이 면도 공유하고 이 면도 공유하죠. 얘도 이 면도 얘랑 공유하고 면 그쵸. 그래서 컨트롤 폴리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헷갈리지 않고 알아놓으시면 다시 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서브 오브젝트를 누르면 이 변환이 된다는 게 아주 강력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여기 엣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벅텍스는 똑같겠죠. 엣지하고 벅텍스는 똑같겠죠. 이렇게 공유한 게 똑같으니까. 근데 얘를 다시 폴리곤으로 할 때는 얘기도 공유하니까 폴리곤은 이렇게 넓어지겠죠. 얘가 이 벅텍스가 공유하는 면은 얘도 공유하고 얘도 공유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더 넓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은 반드시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총 2편으로 단축키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